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82% 상승, 코스닥은 0.06%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는 강하고 코스닥은 약한 양극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후의 중심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저PBR 관련 테마로의 수급 쏠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저PBR 종목들을 살려면은 결국에는 코스닥의 성장주들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되면서 코스피는 견고하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낙폭이 굉장히 좀 컸던 최근의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내외 악재, 경제 상황에 대한 악재로 시장이 빠지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국내 증시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악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도 아닌 단순히 이제 수급의 꼬임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좀 견뎌볼 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코스피가 이렇게 잘 버티고 21선 제가 이제 이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하락을 잡고 한 일주일 정도 행보를 하고요. 여기서 꺾이면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여기서 틀어주면서 21선을 올라타기 위한 과정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올라타고 다시 이렇게 전고점을 향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코스닥도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를 해야 되니까요. 코스피는 가는데 코스닥은 막 이렇게 하락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시적인 수급의 이제 꼬임에 의해서 코스닥이 좀 낙폭이 컸다라고 보고 이전에는 또 코스피가 약했던 시절이 있으니까 둘이 이제 핑퐁핑퐁 하는 거죠. 코스피가 21선을 안착하고 상승 흐름으로 돌아가 준다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게 다른 거 보지 말고 코스피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꺾이는지 아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꺾이지 않고 흐름을 상승 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는 못 갈 겁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수급이 쏠렸던 저PBR 관련주들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또 관심을 갖고 달라붙을 만한 타이밍이죠. 그럴 때 또 저PBR 관련주들을 혹시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어쨌든 저PBR 관련주들은 테마주처럼 그렇게 지금 급등을 하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또 이제 코스피 누르고 그동안 많이 빠진 코스닥 반등시키고 이런 흐름으로 또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PBR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으나 현재 상황은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 이제 제주은행도 그렇고 보험 쪽이 이제 오늘은 굉장히 강했고요. 한국화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무겁게 가볍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시총 이런 걸 떠나가지고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테마주처럼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제 접근을 조금 하려고 해도요. 조정 구간에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저PBR 테마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PBR 종목들의 이제 수급 쏠림이 결국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고점에 들어가서 5% 10% 먹기 위해서 들어갈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5% 10% 먹으려면 차라리 지금 반등 구간에 있는 반도체나 AI 쪽을 보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PBR을 접근하려고 했으면 제일 처음 저PBR 관련 테마가 시장에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그때 좀 빠르게 접근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거의 한 3일에서 4일 정도 계속해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런 구간 안에서 접근했다가 이런 애들 또 한 번씩 눌리면 또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접근이 필요했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루 이틀 정도 더 갈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 PBR 관련주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살짝 눌렸을 때 혹은 아직 좀 덜 각광을 받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SK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보험이랑 지주사 금융, 자동차 쪽이 수급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한 3, 4일 정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라 들어갔다고는 자칫 잘못하면은 상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조정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들이 관심 갖고 못 참겠어서 매수 버튼 딱 누르는 그 시점에 또 엇박자 탈 수 있어요. 기관들도 이제 여기서 많이 올렸으니까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하고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뭐 AI 반도체 이쪽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최소한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라도 눌렸을 때 접근 관점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가 오늘 한 1.8% 상승이 나왔고요. 뭐 저 PBR 테마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기는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살짝 이제 눌렸다가 21선 돌리는 구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눌릴 때 아마 그동안 많이 빠졌던 코스닥 쪽으로 또 다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일단은 좀 들어왔고 오늘이 뭐 확실한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거의 근처에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혹시 뭐 하루 이틀 더 빼더라도 요 정도 775 라인이나 여기를 깨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 언저리 800에서 뭐 한 775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시장이 빠지기 전에 가장 강했던 섹터와 테마 대장주들 먼저 이렇게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가장 강했던 건 역시나 제주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주반도체가 오늘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했던 대장주기 때문에 21선 눌림목자리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더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된다. 또 혹시 모르죠. 다시 또 전고점 보러 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방금 봤는데 시간에도 조금 오르고 있네요. 네. 아무튼 오늘 또 시장이 꼬리를 다는 과정에서 여기 이렇게 꼬리를 달았는데 이 꼬리를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로 시장을 지수를 반등을 시키고 오늘도 AI 반도체 쪽은 조금 더 매물 출회가 되면서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로 지수를 올려놨으니 내일은 뭐 2차 전지가 조금 쉬면서 반도체 AI 쪽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강했던 제주 반도체 어떤 추가 반등 가능성 그리고 뭐 유니캐스트도 뭐 나쁘진 않았죠. 어느 정도는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강했던 애들이 있잖아요. 온디바이스 쪽에서는 뭐 제주 반도체가 대장이었고 CXL 쪽에서는 오키스 전자가 이제 대장이었는데 역시 오키스 전자가 이제 CXL에서 가장 대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한 18% 정도 반등이 이제 얘는 이미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대신에 다른 애들은 반등이 전혀 안 나왔어요. 뭐 네오셈이나 뭐 엑시콘이나 이런 애들도 기술적인 반등 영역은 좀 나올 수 있다. 얘도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일 수 있죠. 요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엑시콘도 너무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AI 쪽에서는 이스트 소프트랑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이게 벌써 반응을 하고 있죠. 내일 AI랑 반도체가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는 것을 이미 시장은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도 시간에서 좀 오르고 이스트 소프트도 좀 오르고 있는 걸 보니까 이스트 소프트는 최근에 뭐 내부자 매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또 특히나 급하게 빠졌는데요. 여기가 보면 요때 전고점이거든요. 여기 전고점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지 포인트로서도 딱 좋죠. 여기서 이제 종가를 잡아줬고 아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도 계속 빠지다가요. 장대음봉 나왔던 이날 여기 이 지지 구간을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여기 이틀 급등이 나오고 횡보 구간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지지 구간이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최근에 가장 강했던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온디바이스 쪽에서 뭐 제주 반도체, CXL에서 옵킨스 전자는 반등이 좀 이미 나와버렸고, 얘는 오히려 이제 여기서 뭐 조금 또 뺐다가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가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아직 반등이 덜 나온 뭐 네오셈, 뭐 엑시콘 뭐 이런 애들, 아무튼 전체적으로 아마 반도체 쪽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시장 여기서 더 뺄 게 아니라면 너무 많이 빠졌죠. 최근에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가 반등이 나왔고요. 뭐 로보스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빠지는데 혼자 오르고 있던 애들은 오히려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좀 빠질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얘는 시간에서도 오르고 있긴 한데, 얘도 제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신고가 영역에서 버틴 애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얘도 요 매물대를 넘겨주면은 신고가 영역이라서 여기서 버틴 척 하다가 꺾일지, 정말 소화를 하고 밀고 올라갈지,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AI 반도체 쪽 반등이 또 나오고 하면은 그 다음 날은 뭐 로봇이 또 반등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반등 순환 매장이 이번 주랑 다음 주 한 초반까지는 만약에 이제 지수가 바닥을 잡아준다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을 할 때는 시장이 꺾이기 전에 가장 강했던 애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완벽히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뭔가 이제 뭐 좀 메이저 세력들도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어떤 상승 파동으로 가는 구간 안에서의 주도 섹터나 테마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혹시 이렇게 바닥 잡고 다시 돌아 나갔을 때 AI 반도체 쪽이 여전히 주도 테마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테마가 생길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테마를 한번 살펴보면 뭐 HLB는 조금 이번에는 재료에 대한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얘네들이 급하게, 그러니까 이때처럼 급하게 쏘고 죽을지, 아니면 지금 NDA 리뷰가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주고 천천히 흐름을 만들어 갈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HLB 생명과학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HLB도 여기서 이제 살짝 조정을 주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HLB는 뭐 3월에 있을 NDA 리뷰 있고 5월 16일 날 대망의 FDA 이제 결과가 발표가 나기 때문에 재료 전까지는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료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애들이고요.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는 2월 2일 출시니까 길어봐야 2월 1일, 제일 좋은 건 한 31일 정도까지만 매매하고 재료 소멸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월요일 날인가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뭐 딱 30일 정도까지 뉴프렉스도 상승이 나왔고, 나무가도 31일까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먹을 구간을 좀 준 것 같고요. 얘는 여기 왜 있지? 뉴프렉스랑 나무가 쉬는 동안에는 갑자기 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랑 펜텍이
올라오면서 거의 이제 막바지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종가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들어올리잖아요. 근데 이거 또 뭐 전일 고점 돌파하고 한다라고 해서 따라잡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출시인데 재료 소멸인데 거기다가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을 제외하고 뉴프렉스랑 나무가가 지금 이렇게 다 관련주들이 죽고 있는데 얘가 혼자 뜬금없이 전일 고점을 넘기면서 종가를 올린다? 이러면은 이제 올려놓고 매물이 이제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서 엄청 이거니까 매물 정리하는 거죠. 올려놓고. 그러니까 재료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떤 재료를 앞두고 움직였던 종목이 재료가 나오고 나서도 움직이는 경우는 정말 뭐 한 10%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재료가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인 적이 없어. 움직인 적이 없다라고 하면 반대로 재료가 나오고 나서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는 있긴 한데 재료 일정을 두고 급등했던 애들이 재료 일정이 이제 다가온 이제 재료 일정이 이제 딱 왔을 때 뭐 더 급등한다거나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비대면 진료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급등할 만한 재료나 뉴스가 아닌데 뭔가 급하게 올린다. 그러니까 급하게 올리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뉴스와 재료가 정말 세서 뭐 조정도 없이 정말 이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달라붙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세력이 의도적으로 급하게 올려서 고점에서 털어먹고 나오려고 할 때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대면 진료가 일단 뭐 완전히 지금 비트컴퓨터가 상한가가 나오던 30일 날 처음으로 등장했던 세핑도 아니고 이미 지금 인성 정보가 한번 올려놔서 약간 새로운 느낌이 덜한 가운데 인성정보가 대장이었는데 비트컴퓨터로 지금 대장이 바뀌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애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하루 쉬고 오늘 다시 상한가 근처까지 갔나?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요날 음봉 빼면은 거의 이연상 아닙니까? 이연상은요 진짜 웬만큼 강한 재료 아니고서는 이 영상 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굉장히 그러니까 장대 한번 뽑고 고작 하루 이틀 뭐 쉬었다가 또 뽑고 이러면은 고점에서 털어먹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는 고점에서 털어먹는 의중을 가진 종목을 예를 들면 뭐 이런 구간에서 눌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눌림이라는 것은 더 갈 종목이라는 전제를 두고 우리가 눌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컴퓨터도 요거 딱 보시면 저도 보고 있었는데 야 이게 지금 상한가를 간다고 이거 100% 상한가에서 물량 털어먹고 죽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명확히 그렇게 됐죠. 이때 상한가 터치 딱 하고 대량 물량 완전히 쏟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물량 거의 이제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윗꼬리 달고 이렇게 이제 죽는 모양이었고 네. 아무튼 뭐 비대면 진료는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재료는 좀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보여지네요. 네. 오늘 좀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섹터랑 테마랑 좀 짚어봤습니다. 제발 좀 이쯤에서 이제 이 지독한 하락을 끝내고 바닥이 좀 잡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강했던 애들 반등 하루 이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완벽히 바닥을 잡는다라면은 그 다음에 주도 섹터나 테마가 어디가 될지 이 부분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